충치의 원인에 대해서는 충치라는 이름 때문에 벌레나 세균이 치아를 파먹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중 당분을 좋아하는 세균이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음식물 잔사 중 당분을 분해시킵니다. 이때 당분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산성분이 치아를 녹이고 부식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세균이 직접 치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분을 영양분으로 해서 분해 산물인 산성분에 의해서 치아가 삭게 되는 것입니다. 충치의 치료는 충치가 진행된 단계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치아를 잘 닦아주면 치료가 반드시 필요 없는 초기 단계가 있고, 이 단계에서 불소도포를 1년에 한 번씩 해준다면 충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치료 방법은 충치가 진행된 부위를 제거하고 빈 공간을 인공적인 재료로 막아주어서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3단계는 치수염, 치근단 염증 단계입니다. 이때 치료 방법은 신경치료입니다. 흔히 신경을 죽인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신경치료의 개념은 단순히 신경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 조직이 세균에 의해 감염되었다고 보고 신경관 내에 있는 감염 조직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소독한 후 신경이 있던 자리를 생체 친화성이 있는 인공 재료로 메워서 감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4단계는 치아를 빼야 하는 단계로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 뼈까지 녹아서 신경치료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빼야만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충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충치 부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치아 조직의 일부도 같이 제거되므로 치아 내부의 치수가 자극을 받아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가운 물에만 반응을 보인다면 시간이 지나면 치아의 적응이 일어나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뜨거운 물이나 단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신경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아를 입체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씹는 면, 볼쪽면과 혀쪽면, 그리고 주위 치아에 인접한 면은 앞면과 뒷면으로 나뉩니다. 이 중 씹는 면의 충치 면적이 전체 치아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인접한 면에 충치가 있는 경우 본을 떠서 끼우는 인레이라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긴 경우 음식이 잘 끼게 되는데 치아 사이의 틈을 없애고 치아 접촉 관계를 적절히 재형성해 주기 위해 인레이라는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인레이 재료는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환자의 기호와 특성에 따라 재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인레이로 치료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더욱 큰 범위의 충치의 경우 치아 전체를 씌우는 크라운이라는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인레이의 재료에 따라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잘 듣고 치과 재료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는 단단한 음식이 많고 밤에 이갈이나 이 악물기 습관이 있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재료의 선택에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습관이 있는 경우 지르코니아 같은 강화 도제를 사용했을 때 치료받은 치아 뿌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거나 대합치가 상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이 훨씬 예지성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치과 재료가 있지만 본래 치아만큼 우수한 재료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방과 검진을 통해 최대한 자기 치아를 깎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